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윤입니다. 제가 비투를 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비투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들어서 비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비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감원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2021년에 비투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쭉 빠졌다가 올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2021년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올해 비투가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는가? 시장 전체적으로 비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업종, 어떤 테마에 쏠림이 나타났느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비투에 쏠림이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여기 뉴스 기사 가져와 봤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했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는데 상당한 비투가 많이 투입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2차 전지가 많이 오르는데 비투가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했고 그 덕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비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감원이 나섰는데 증시가 과열됐다. 비투가 과열됐다. 이것을 명분으로 금감원, 금투협 등 신용융자 제한을 위한 액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 장사를 빌미로 비투를 자제할 것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감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신용융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신용융자 제한 불가 종목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투 유도 증권사 점검, 비투 대책 논의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증권사들한테 제재를 했는데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비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비투를 제한한 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비투 제한을 한 게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한 비투 제한을 걸었다는 겁니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점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비투 금지 조치와 함께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31일 이전에는 공매도 비중은 2에서 5%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비투 금지 이후의 공매도 비중은 10에서 14%로 한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비투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비중이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비투 금지 이후에는 23%, 25%, 28%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비락일 수도 있지만 비투 금지 이후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투를 막은 게 뭐가 문제되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비투 막은 거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비투를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이 시장에서는 어떤 양상이 있었습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의 힘대결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특히 에코프로에서 더 강한 힘대결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1000% 치솟은 에코프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동학개미들이 환호했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빠른 속도로 무섭게 오르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쇼커버링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개미들이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쳤던 거를 다시 걷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타나니까 또 급등하고 또 그렇게 급등하니까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또 공매도 쳤던 거를 걷어들여야 되니까 또 급등을 하고 그리고 개미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오르고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50만원, 70만원, 그리고 100만원대에서도 공방을 벌이다가 공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개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니까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죠.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걷어들이고 쇼커버링이 나타나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고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지금 비투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비투 금지를 했다는 것은 사실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를 하나 빼앗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돈이 곧 힘이죠. 내가 살 여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의 무기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력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비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짊어지고 갈 것인가, 이것은 투자자가 적절히 판단할 문제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비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투를 쓴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결국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리스크의 크기니까요. 그런데 금감원의 시장 개입이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명분은 뭐였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비투를 많이 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금감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증권사들한테 제한하라고 압박을 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비투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또 풍선 효과로 비투는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금감원의 시장 제재, 2차전지 관련 일부 종목에 대한 비투 금지 조치가 있고 난 후에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리고 주가는 빠르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오비락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용융자 금지 이후에 공매도 증가와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결국에는 지금 힘대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패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까지 패배를 거듭하던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쩌면 지금 조용히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수급과 심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수급이 없으면 주가는 하락하거나 횡보하게 됩니다. 자, 이 수급과 심리 두 가지 다 지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아닐까. 일단 수급 면에서 신용융자를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차단을 했고, 그리고 증권가에서의 좀 부정적인 리포트, 주가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인위적이든 자연스러운 것이든 어쨌든 지금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금감원의 시장 개입이라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개입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